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누런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49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영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활기차게 시작을 해주시네요. 네. 네, 바로 시장 얘기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오늘도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먹었습니다. 와, 역시나 수익률을 또 네? 수익률을 많이 드신 거죠? 그러니까요. 수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옷이 안 맞겠어요. 옷을 맞춰야겠어요. 예? 주식 수익을 많이 내면 옷 새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역시도 시장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 제가 좀 장이 다소 어수선할 때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둔 상태에서 나오는 좀 이제 경계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월 1일 이제 2, 4분기의 시작인데 오늘 시장 외국계 창구에서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아주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많이 억눌려 있는 상태이고 시원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중형주 이하 제가 이 시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중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중따를 통한 그 시세 내는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내일장 역시도 오늘과 마찬가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가장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IT 섹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처음에 딱 올라서게 되고 IT 섹터가 올라서게 되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다른 섹터와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승승장구했던 게 뭡니까? 지금 실적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가서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게 철강 섹터가 좋았고요. 해우 섹터가 좋았고 조선 섹터가 좋았는데 이 세 개 섹터에서는 소폭 자금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자금이 이동이 가냐? 오늘 SK하이닉스가 날아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IT 섹터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바로 현실화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2차 전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야간에 워낙 장중에 중따 종목 실시간 드리다 보니까 야간에 이렇게 한 종목 드리는 거는 좀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야간에 이렇게 공개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되는 3월 말부터 4월 초가 되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3월 중순에도 2차 전지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답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3월 말 4월 초 되면 본격적인 어닝 시즌 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가 올라갔습니까? SK이노베이션이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장세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그냥 순하게 순환매를 하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가 또다시 3,100선을 앞두고서 이거 또 워낙 박스권 상단부 이거 부담되는데 이거 또 한번 맞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지수가 좀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만 3월 한 달 동안 시장은 박스였지만 저는 100전 95승 5패에다가 누적 수익 400% 확인해 보시라고 이거 우리 그래도 반상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열몇 분은 계시니까 이거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지수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또 야간장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IT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저항 라인이라고 느껴져 왔던 수급적으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또다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쭉 올라가는 장세. 개별적인 주식들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과거 어느 시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의 소중한 동료들,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시장에서 굉장히 인덱스 펀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주식형 액티브 펀드가 체면을 완전히 구린 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시장에 나타났던 특징이 뭐였죠? 삼성전자가 혼자 무지막지하게 독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그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벤치마크 지수가 시장 수익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대로 이렇게 담고 이제 본인들이 또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서열이 이게 나눠지는 건데, 삼성전자가 너무 이게 독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사는 거는 최소화하고 좀 다른 쪽을 좀 이렇게 사들였는데 다 안 오르고 삼성전자만 독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수익률로 앞질렀던 게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독주를 해버리게 되면 다른 섹터는 일시적으로는 자금이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자금의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시장이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지 못하는 업종들이라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강세장으로 전환되면서 호재가 더욱 잘 반영되는 그런 장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독주를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변 종목들이 조금은 쉬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다? 지수가 2080선, 뭐 2900선 불안하잖아요. 근데 3100선, 기분 좋잖아요. 3200선, 야, 이거 이러다 4000선 갈래나? 이런 기대감이 살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슬슬슬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금을 어디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어닝 시즌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 나올 거로 기대되는데 지금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다? 금융주들 한번 쫙 올라가고 증권주들 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흐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 타겟은. 곰곰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석유화학 제가 갈 거라고 그랬죠? 자,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또 뭘 생각해봐야 돼요? 현대기아차.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차 전지가 많이 빠질 때 어닝 시즌 들어오면 괜찮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4월 1일 되자마자 SK이노베이션이 날아오르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어쩌다 한번 맞춘 거겠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조만간에 제가 말씀드린 섹터가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고인물이 되지 마시고 빠르게 물이라는 것은 여과작용이 별겁니까? 자갈밭도 지나가고 모래밭도 지나가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금도 순하게 순환매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너무나 좋은 장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어닝 시즌을 앞두고 순환매 장세에서 현대 기아차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입장하실 때 249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수에즈 운하가 통행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연일 계속 해운주도 그렇고 조선주들까지 계속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조정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부정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해운주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저 현대상성이랑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여태까지 뭐 이제 2006년도부터 뭐 금융기관에서 뭐 이제 그룹사에서도 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혀 현대그룹이랑 현대상성이랑은 근무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같이 HMM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업종의 그 업황의 큰 사이클이 한번 돌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해운주가 움직이고 있는 흐름, 반대로 여러분들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 버린 게 뭡니까? 한진해운 같은 종목들 참 어느 날 보니까 HTS에서 없어졌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거 어디 갔을까요? 없어요. 예. 그 현대상선이라고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현대상선은 어디 갔습니까? 그게 HMM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정말 큰 사이클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도 뭐 누구한테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가던 업종이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5년, 7년, 10년 단위로 해서 크게 한 바퀴를 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M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뭐 올랐네, 내렸네, 뭐 당연히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얘기 나왔으니까 차트 한번 봐야죠. 자,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너튜브에 영상을 남기면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HMM을 다루면서 3만 원 갑니다. 3만 원 갑니다. 3만 원 갑니다. 계속해서 하루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또 인기 검색어 거의 한 10위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튜브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야 저도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인기 검색에도 있고 또 제가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이니까 계속 영상을 남겨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만 원 갑니다. 3만 원 갑니다.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한두 가지의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수에즈 은하 사태로 인해서 단기간에 조금 슈팅이 과도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증권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 금융투자업계의 관례가 뭐냐면 이왕이면은 12개월 예상 중장기 목표치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세게 부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면 2만 7천 원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는 약간 그걸 관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 섞인 목표치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3만 원 결국 도달한다 했는데 순식간에 20% 가까이를 급등을 해버렸다.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수에즈 사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버슈팅에 대한 부작용이 한꺼번에 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서러움을 모두 다 씻어버릴 정도의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냐면 선단을 다들 컨테이너 운임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데 이걸 뭐하러 선단을 넣느냐. 지금 가뜩이나 기존에 있던 배들도 이걸 돌려야 되나 세워야 되나 이거 참 고민이다. 다들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신형 대역 선박을 12척을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이게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고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선제적 투자를 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라고 만약에 또 그 대형 선단 꾸렸는데 그냥 지지부진하고 경기가 안 좋았으면 또 과거 몇 년 전처럼 이거를 배를 돌리는 게 낫냐, 이거 세우는 게 낫냐, 또 참 이 슬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정말 시기적으로 잘 진행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렇게 빠르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수익이 나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3만 5천 원까지는 지금 솔직히 이건 잊으셔도 됩니다. 뭐 제가 3만 원 갈 거라는 걸 잘 맞췄다라고 이걸 뭐 자랑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요 수혜주 운하와 관련된 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과거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듯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이게 영구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환경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4, 4분기 때 성장 속도가 있고
이번 1, 4분기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길. 어지간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서프라이즈도 아닌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넘어서 과연 2분기에 뭘 보여주나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상 뭡니까? 이 주가라는 거는 간다. 이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어디서 정점을 찍는다?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쭉 빠집니다. 그죠? 그날 슈팅 딱 났다가 딱 빠져버리잖아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 어떻습니까? 대형 건설주들 주가 여러분들이 한 과거 10년치 딱 일봉 쫙 깔아놓고 그 대형 건설사들이 정확히 V자 변곡을 그렸던 이 맨 밑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 꼭지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랑 한번 나중에 우리 강연회에서 만났을 때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을 때 아이스크림 내기 하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말해볼까요? 그때가 정확히 V자가 언제냐? 어닝 쇼크다라고 하는 날이 최저점입니다. 아이스크림 내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시 과연 2분기 때 더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일 뿐이지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8대 또 들어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협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미 과거 한진해운이 넘버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진해운이 실질적으로 그 미준을 차지하는 부분이 3%가 안 됐어요. 2%대였는데 HMA에 벌써 3%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백보 전진을 위한 1보 정도 물러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너튜브 영상 최근에 남긴 것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만 원 넘어가고 쭉 이거 차익 실현 한 차례 좀 진행을 했다가 얼마에 사시라고 그랬다? 지금 현재 눌리는 구간에서 사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조금 더 20일 이평선과 이격을 좁히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 차례 들어가도 좋다. 그럼 언제까지 본다? 꼭 너튜브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절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해운주의 조정을 일시적인 거다. HMN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또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조선업종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시는 건가요? 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건설과 조선의 공통점, 사실 배를 건조하는 것과 건물을 짓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할 때 가장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게 어디냐면 두 가지. 제가 아까도 석유화학 섹터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유가는 상당히 빨리 진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가가 마이너스가 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을 했었죠. 아니 유가가 어떻게 마이너스를 가냐. 유가가 마이너스라 그러면 뭐 기름을 사가면 그럼 돈을 역으로 받는 거냐. 그때 뭐 물류 창고 비용이네 뭐네 뭐 얘기는 맞습니다만 사실상 금융 시스템에 갖는 그런 성격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죠. 자,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번 뒤엉킨 실타래가 있었고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수주 관련된 산업들은 일단은 모든 게 다 뒤로 지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 지연되고 꾹 억누르고 있느냐? 어라? 해운운임 괜찮네? 어라? 철강 스크랩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중고성가 이거 가격 심상치 않네? 아이 발주 내버려. 여태까지 이것도 계속 기다렸는데 이것도 한 타이밍 늦어버리면 이거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아유 발주 내버려.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삼성중공에서 잭팟을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 나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또다시 IT 섹터가 움직인다면 이런 퀘스천 마크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지금 오늘만 해도 석유화학 말씀드렸고 뭐 삼성전자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뭐다? 자동차까지도 또다시 움직일 것이다. 자동차 지난해 4, 4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동차의 세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또 이제 있습니까? 3월 달에 제네시스 GV80이 이제 드디어 북미 시장에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정확히 지금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월 단위 집계가 나오고 분기 단위 집계가 이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4월 달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없을 것 같지만 사실대로 관심이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 한번 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두루두루 아직은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자 조선 같은 경우도 일부 자금이 빠지는 게 어디로 가는 거냐? 현대차 보면 어떻습니까? 쭉 연말 연초에 강하게 한 차례 랠리를 보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만 3개월을 그대로 쉬었습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리고 또 보면 어떻다? 현대 자 이제 그 삼성중공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어떻습니까?
자, 쭉 한번 좀 밀어 올렸다가 거의 한 이제 4분기 내내 횡보하다가 슬쩍 쉬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 올렸던 거 슬쩍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부정적인 흐름이 일부러 제가 이걸 왜 꼽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업종 내 순환매에 대한 그런 미리 선제적인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긍정적인 섹터에서 이제 2차 전지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자, SK이노베이션 움직임이 상당히 세요. SK이노베이션 오늘 10% 이상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덜 오른 데가 어디입니까? 삼성 SDI하고 LG화학이란 말이에요. 삼성 SDI 오늘 올라갔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 보였어요. 그러면 LG화학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생산 관련해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하루에 똑같은 섹터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 SDI도 횡보를 했고 뭐 강보합 정도 했고 LG화학도 강보합 정도를 했는데 어라? SK이노베이션은 10% 이상 장대 양봉을 세웠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고민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 이거 SK이노베이션을 사야 되나? SDI를 사야 되나? 화학을 사야 되나? 셋 중에 그럼 뭘 사야 되냐? 둘은 밑에 빠져 있고 하나는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시세의 초입배는 대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이 더욱 수급적으로도 가벼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여기서 이격이 더 벌어진다. 그러면 슬쩍 삼성 SDI하고 LG화학도 슬쩍 한번 찔러보면 된다. 그래서 우선 움직인 거를 초기 시세 초 단계에는 무조건 대장주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할 것 같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온 게 뭐였죠? 중따. 매일같이 제가 손동작도 중따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중따의 기본은 뭐다? 시장을 이긴 종목이다. 자,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 장중에 갭상승 4%, 5%를 따라잡았는데 수익이 나더라 안 나더라. 3월 한 달 동안 누적 수익 400% 초과했다 그랬죠. 손실난 거 다 빼고 그 수익 난 거 다 더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해서 눌리는 종목만 싸다 해서 샀다라고 하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절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년 모범생.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아, 오늘 또 너튜브 하나 생각나네요. 오늘 제가 또 영상 하나 남기고 왔습니다만 정말 지금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딱 두 글자. 뭐 메타버스 빼고 메타버스는 네 글자니까 5G. 아이고, 네 글자네. 그죠? 영어로 하면 5G인데, 그죠? 네. 5G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5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 위성통신의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KMW, 다산네트워크스, 이노아이얼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종목 정도는 움직일 것 같잖아요. 모범생,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정말 그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까? 계속 들어가서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힌 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기가 막힌다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움직임이 나오는 걸 따라가는 게 무조건 첫 번째 시세에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대장주 무섭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항상 모멘텀이 약하고 매수 체결 강도가 작은 대로 자꾸 눈길이가. 왜?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인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인간의 속성 아닌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자가 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다? 남들이 하기 어렵거나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무조건 센 종목을 따라가라. 오늘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순서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제일 먼저 움직인 종목에 주목해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3대 장주 중에서 오늘 크게 움직인 SK이노베이션을 주목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쾌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인데요.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49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먼저 나영호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역시나 수익 1타 우리 전문가님답게 보유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하십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계속 신규를 드리지 않은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뭐 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좀 얘기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보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P&E 솔루션이랑 상신 EDP 간단하게 좀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신 EDP 흐름 한번 보면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에너지를 계속 비추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또 한 차례 시원하게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어닝 시즌 관련해서 또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근데 상대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 관점을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저는 중기 주력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간다. 그래서 소리 없이 지금부터 뭐 현금이 좀 있을 때마다 계속 사모아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걸 제가 중장기 주력주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오늘 상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일이다. 길어봐야 모레다. 아, 이거 3일째 상한가 치면 죄송합니다. 한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단기간에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중따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인데 조금 지금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슬슬 또 한번 모아봐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E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상신 EDP도 그렇고 지금 성장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크게 흔들릴 때 한번 좀 타격을 맞으면서 조금 다소 좀 불리한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봐야죠. 박셀바이오 또 한번 얘기해드려야죠. 제가 그 너튜브에도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또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종목들 가장 많이 저한테 좀 질문이 올라오는 종목 1번이 바로 이 박셀바이오예요.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오는 게 최근에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최근에 진짜 많이 올라와요. 질문이. 그래서 제가 영상 계속 남겨 있습니다. 왜냐면 딱 보셔도 우리 시청자님들 맞아 저거 어떻게 될까 답답해. 지금 질문 나오시죠. 또 이제 최근에 질문이 저한테 많이 나온 게 메지온.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질문이 왜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메지온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 하방 변동성을 한번 크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크게 흔들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은 뭐냐? 밑꼬리 한번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자, 시청자님들 잘 보세요. 제 너튜브에 그러니까 이 너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이제 실시간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장중에 저는 너튜브를 이렇게 찍고 올리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니까. 자, 그래서 쭉 보면 최근에 제가 이 박셀바이오에서 대응한 것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박셀바이오가 이렇게 주가가 쫙 빠졌단 말입니다. 요 한 차례 대응한 거는 뭐 이미 뭐 또 과거 얘기가 돼버렸고 그 이후 비교적 최근에 대응을 한 게 뭐냐? 요 크게 장대양봉 솟을 때 비중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아주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예, 이때 뭐 어디에 매수를 했더라도 많이 수익을 냈겠죠.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14만 9,900원에 팔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여기 끝까지 못 가져가고 어깨 정도 수준에서 비중 눌린 거 그리고 기존에 물려있던 거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이제 처음 딱 들으시면 아니 뭐 박셀바이오 그렇게 훌륭하고 계속 갈 거라고 그러더니 많이 줄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럼 박셀바이오 끝났다는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확 또 몇몇 급한 분들 계시죠, 그죠? 또 이게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나의 삶의 애환과 바램과 꿈과 희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 보고서는 왜 바이 보고서만 있냐? 나쁜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측면을 부각을 하는 건데 이때 비중 축소를 왜 하라고 했느냐? 더욱 이 변동성이 이미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싸게 잘 잡을 기회를 무조건 준다. 쭉 갔다가 줄이고 내려와서 실제로 또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줬죠.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 이 윗골이 14만 9,900원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쭉 내려왔을 때 제가 여기 언저리에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가장 여러분들 정답은 어디에서 하면 돼요? 3월 11일 날 장중 최저가가 92,900원이었네요. 이때 제가 사시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청자님들.
뭐 결론은 아유 뭐 사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절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만을 보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지는 경우보다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 투자를 중장기로 봤을 때 펀드 매니저 자격증 시험에 보면 실제로 그런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책에. 그 시험 문제 귀에 동글뱅이 쳐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3월 11일 날 최저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정답이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결과를 봤으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는 방법. 우리가 의미 있는 V자 변곡을 딱 잡는 거.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국 자랑하기 좋은 허영심일 뿐입니다. 실제로 내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듣기에 따라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는 이상한 약속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나영호는 평생 여러분들에게 최저점에 사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야, 저거 전문가랍시고 저 바보네, 바보. 그죠? 아니, 최저가에 사갖고 최고가에 팔아야지. 그걸 뭐 하는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최저가에 살려는 욕심이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고 정말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데 저점 매수라는 되도 않는 이상한 얘기하에 그 변곡점 뭐라고 그게. 그거 잡아보겠다고 자금을 쏟아놓다가 한번 와르르 떨어지는 칼날에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언제 샀는지 아세요? 그러면 정말 분명히 뭐 자기가 못 샀으니까 큰 소리 치네 저 친구. 원하는 대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사서 얼마에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너튜브 꼭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언제 사시라고 그랬냐면 11만 원을 넘어설 때 따라 사자 그랬습니다. 11만 원을 넘어설 때.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최저가가 92,900원이었는데 이 좋은 자리를 내비두고 왜 이 자리에서 사라 그러냐. 이미 물량이 많이 있다라는 전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박셀바이온보다 저는 국민 고충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태까지 너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박셀바이온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많이 악성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거 한 번 더 무너져 버리게 되면 뭐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어디까지 빠질지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얼마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빠졌나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100만 원 간다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미 그때 태어난 현대중공업이 그 6, 70만 원 그때 인접했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면 중학교 가야 돼요. 자, 근데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죠? 잔소리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결국은 뭐다? 저점 허영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계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남한테 자랑할 때 멋은 있어 보여요. 근데 내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저점 찍고 안전지에 들어와서 어지간하면 넘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저항 매물대를 넘어섰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원형 바닥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형 바닥형은 일단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서 13만 원 전후에서 청산을 하고 다시 11만 원 언저리에 또 들어가서 또 13만 원 언저리에서 청산을 하고 지금 또 뭐 하고 있다? 너튜브 확인해 보십시오. 박살바이오 조만간에 또 한 번 아주 대승을 거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대바이오 결국 8번에서 제가 아주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아까 뭐 수익률 봤는데 제가 목표가 드린 것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쵸? 네. 그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종목에서 오히려 시원하게 수익 전환하는 방법이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종목들 관련해서 아주 제가 세세하게 너튜브에 남겨놨으니까 꼭 오늘 뭐 밤에 잠도 안 오시잖아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밤에 잠이 오세요? 잘 안 오시잖아요. 불면증 저하고 같이 한번 이겨냅시다. 그래서 정말 이거 조만간에 한번 하방 쪽으로 쭉 한번 움직인다? 두려워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지 말고 찍고 올라올 때 사는 거예요. 항상 내가 분할 매수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황소가 되거나 곰이 돼야 된다 그랬죠. 저점 찍고 올라갈 때 내가 바닥권에 매수를 깔아놓지 말고 저점 찍고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네. 과감하게 매도의 호가가 되어 있는 걸 잡아 먹으면서 올리세요. 매수 체결 강도를 올리면서. 이해되세요?
왜 내 운명을 내가 만들어야지? 왜 수동적으로 매수 깔아놓은 거 누군가 와서 팔아주길 바라고, 왜 누군가 와서 뭐 사주길 바라고, 왜 그런 걸 바랍니까? 그죠?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그리고 메지온 조만간에 한번 쭉 움직임 한번 커질 건데, 저는 또 이번에도 한 20% 이상 먹자고 할 겁니다. 과감하게 한번 따라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나영호 전문가가 종목들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고충주 해결사답게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메지온 같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따로 영상으로 놓으셨는데요. 링크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나영호 전문가만의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 대한 소개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셨나요? 오늘도 뭐 아주 기분 좋은 승전보를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제가 그 중따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쭉, 뭐 그때 이거 다 읽어드리기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냥 차트 한 번씩 확인하는데도 이게 워낙 많으니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약 한 100번 정도 전투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중따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단기간에 대응을 하고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포인트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뭐 단타하다고 큰일 난다. 주식은 무조건 중장기 투자다. 글쎄요. 예. 오히려 그 중장기 투자가 옳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 보면 단기간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도 있지만 오늘 또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올라온 종목들도 많죠. 자, 최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3월 23일에 드렸던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자,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쭉 보시게 되면 3월 23일 날이니까 이때죠. 그죠? 3월 23일 날 이때였습니다. 자, 뭔가가 된지는 모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 한 가지는 뭐다?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 뭐라 그럴까요? 가장 강력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업종과 종목들의 벌어지는 일을 슈퍼컴퓨터가 돼서 모두 다 알 수 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우위에 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정보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다? 불법.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거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 내가 뭐 알고 봤더니 말이야. 내 친구가 어느 회사 임원인데 말이야. 아, 거기 뭐가 있는데 말이야. 그거 나한테 살짝 얘기해 주더라고. 불법. 시장에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는 그 회사 임직원 뭐 그런 거래를 했다? 불법입니다. 물론 아이 뭐 드러나지 않고 뭐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본인이 아는 거죠. 그죠? 예. 뭐 물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예. 불법입니다. 그거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쵸? 뭐 그런 비겁한 행동을 제가 굳이 TV에 나와서 하자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차치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정확히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막 뭐 임원인 친구가 있어서 뭐 내가 얘기를 들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뭔가 변화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변화를 느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면 되겠죠. 진 매트릭스 제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다 읽어드렸잖아요. 3월 23일 날 진 매트릭스 했다. 근데 3월 23일 날 진 매트릭스가 추천되고 나서 이게 바로 쭉쭉쭉 뻗어나갔느냐. 보시다시피 뭘 쭉쭉쭉 뻗어나가요. 뻗어나가니 뭘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3월 한 달 동안에 100번 싸워서 95번 승리하고 5번을 패배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 매트릭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다?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오랜 시간 걸렸죠. 거래일수로 3월 23일 날이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거래일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상한가 밀어 올려서 끝나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 상찍고 한 10% 정도 풀려서 내려왔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따라는 매매 전략은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무엇이냐?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무조건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 시장에 아무도 모른다.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정보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불법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응? 불법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돈 버는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형사적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뭐 내 친구가 어느 뭐 회사 중역도 있고 뭐 대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모든 상장사를 대표들을 다 친구로 지내실 거예요? 부럽다 그 인생. 그죠? 그 인생도 참 부럽긴 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원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귀납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들 결과적으로 그 전에 뭐가 있더라?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더라. 제가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해가지고 전날 종가즈음에 사들였다가 다음날 시가에 쭉쭉쭉 뽑아갖고 네 종목 수익 내는 거 아우 전문가라고 나와갖고 장 마이너스 10몇 포인트밖에 안 빠졌는데 아우 하루 12% 먹은 거 소개해드려서 송구합니다. 남들은 다 120%씩 먹을 텐데 오늘 같은 날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드렸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또 여러분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저거 좀 너무 자존심을 긁는데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죽다가 뭔지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어제 얘기를. 긍정적으로 서로 우리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모든 종목들에 대한 정보 알아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 16년 했어요. 지금 제 2006년도에 그룹 공채로 입사해가지고 벌써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횟수로 16년입니다. 엊그제 태어난 애가 16년이 되면 이제 사춘기라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16년이면 중학생인가? 중3이죠. 그죠? 17살이 고등학생이니까 횟수니까 요거 이제 내년 되면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태어난 애가. 그 정도 기간을 제가 이 금융업계에 보냈고 제 직업 자체가 뭡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또는 밤에도 내일 뭐가 올라갈까? 저는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해드리면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도 전 종목에 대해서 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다? 중따입니다. 중따. 최근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이 놀랍다? 놀라울 수밖에 없죠. 왜? 급등할 만한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급등할 만한 종목들 들어가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가 요즘에 뭐가 있다? 자, 이거 하나 또 대부 시스터즈 차트 한번 보면서 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이거 하나 좀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오히려 제가 최근에 가장 두려운 게 뭐다? 최근에 저는 요즘에 매수하라는 거는 단 1초도 망설여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무조건 뽑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뽑는다는 게 뭐예요? 시세가 폭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라고 하는 건 1초도 망설임이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팔라고 할 때 이제 손이 떨려요. 왠지 아세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대부 시스터즈를 언제 드렸냐면 정확들에 3월 19일 날 중따로 했어요. 3월 19일 날. 자, 이날이죠. 자, 많이도 먹었어요. 저가가 마이너스 1.57%에 고가가 9.2%. 다음 날까지 하면 또 어떻습니까? 다음 날에도 13%. 야, 이거 얼마를 먹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단기에. 그런데 문제는 뭐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잘 먹었다. 정말 이 정도면 배부르게 먹었다. 뭐 상한가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괜찮게 먹었다 했는데 중기적으로 시세가 같이 뽑아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뭘 한다? 제가 추천한 종목을 제가 팔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팔고 나면 10% 20%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10% 이상을 먹었는데. 야, 이거는.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더. 서플러스 글로벌. 자, 오늘 또 이게 많은 웃음을 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것도 언제 이게 추천이 됐냐면, 자, 이게 참 사연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게 왜 여기 안 써있지? 이게 하도 많으니까 제가 빼놨나 보네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자, 아무튼 쭉 한 차례 좀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 한 3월 22일 이날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왜냐면 장대 양봉 속고 나서 들어갔고 바로 수익이 아니라 좀 손실이 났으니까. 제가 이 서플러스 글로벌을 이거 치고 나갈 때 들어갔다가 이게 아마 제 기억에 플러스 5에서 10% 그 수익권 안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나갈 때 따라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애환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한 5,000원 전후까지 밀리니까 이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게 좀 올라오니까 어때요? 그래도 한 6, 7거래일 이거
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아, 이거 좀 원금 왔으니까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거 정말 제가 중따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단기 대응으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야, 이거 정말 진짜 팔 종목 아닌데 제가 그래서 여기 노란 톡방에다가 유유 이거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이거 속상하다 하는 걸 유유합니다. 어르신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디서 유유하면 신세대 되시는 겁니다. 유유 5,000원대 절대 팔 종목 아니다. 분명히 6,000원대 본다. 아무리 단기 대응 사인을 드렸지만 5,000원대 절대 팔 종목 아니다. 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유유 제가 해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넘었네요. 19% 올라가면서 6,180원까지 찍었네요. 그렇죠. 6,000원대 시원하게 밀어 올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적정한 투자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기간 안에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고 오히려 팔기가 두려워지시고. 그래서 요즘 불알매도에 다. 원래는 한 번에 다 파시라고 그랬는데 아우 잘 먹었죠? 팝시다! 이랬는데 나눠서 다음 날도 계속 올라가. 그게 오히려 더 부담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런 행복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중따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한번 수익 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먹었고요. 내일은 더 먹겠습니다. 네. 네,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큰 수익을 안겨주시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나도 저 종목 미리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49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라니요. 네. 즐겁습니다. 네, 즐거워 보이세요. 즐겁습니다. 그만큼 또 수익이 많이 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만 네. 같으면 더도달동하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러잖아요. 네. 덜동하고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 2, 고기 8장 과감하게 대응하십시오. 힘없는 종목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금이 묶여있는 것도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 내일도 상한가 먹어야 돼요. 묶여있지 마세요.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여과가 되는 순환되는 물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